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그 수익률부터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서는 LNC 바이오를 주셨고요. 이 종목 무려 11%의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차례 놀림을 경험하긴 했잖아요. 이럴 때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가고 있던 추세 흐름이 이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해서 일단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오늘 다시금 재차 10%대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일부 수급 반등을 좀 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전체적인 어떤 이 추세의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LNC 바이오의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중기, 장기적인 어떤 성장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비중은 뭐 실수 건수가 500건수에서 1000건 정도로 좀 증가됐던 요인들, 연내 목표량이 2000건수라고 좀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 기여액은 한 30억 정도밖에 좀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뭐 경쟁사라고 좀 불릴 수 있는 뭐 스킨부스터 최강자죠. 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가에 대한 매출액 대비는 아직은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지표들은 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증설 투자 효과들 그리고 해외 수주 성과들은 뭐 중국 LNC 차이나의 어떤 이 준공 이후에 외형 확장 관점에서는 점진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서서히 외형의 가치 반영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난주에 이 낙폭의 과대 그런 흐름들은 오히려 좀 매수액이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인 추세에서 54,000원 미만에서에 대한 반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전 뭐 지금 현재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 점진적인 어떤 수급은 반영하고 있는 어떤 구간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님의 지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를 주셨고요. 무려 42%의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을 다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상당히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워낙 탄탄하게 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상반기에만 수출 잘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그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우리의 실적 성장을 좀 지켜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 회사에서 좀 더 이렇게 불을 뿜게 만들어주는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형성을 직접 시켜주는 그런 느낌까지 얹어지면서 주가가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단의 적극적인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었던 부분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꽤 큰 수익을 챙긴 가운데 좀 챙겨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에 좀 비슷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 번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노리기보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더 보고 싶다 하신다면 소량만 남겨두시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다 수익 실현해 두시고 또 새로운 종목을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수익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세 가지 구역 함께 둘러보시죠. 저희가 둘러볼 첫 번째 구역은요, 바로 금융입니다. 그리고 금융 안에서 두 분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두 분께서는 각각 네이버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을 골라주셨는데요. 종목 딱 보자마자 같은 결로 골라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우선 네이버, 이제는 뭐 명실상부 금융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와 이제 지분 수합을 통해서 100% 자회사를 좀 편입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네이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확정 공시 아직 진행은 하고 있지만
확정 사항들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1개월 후에 이제 재공시 의사를 좀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 견조했던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소버린 AI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지난 6월 24일이었죠. 29만 8천 원이라는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대한 주가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챗 GPT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서치 플랫폼 부분에 대한 이 수익 지표가 하회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의 어떤 이익 훼손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 주가 좀 조정받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면 서치 플랫폼 부분에 대한 이 성과가 지난 상반기의 어떤 실적 기조를 좀 이끌었고 이 부분은 광고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가 크게 좀 개선되는 확장 기조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챗GPT가 좀 출시되고 나서 일단 글로벌 기조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이 검색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이 매출 현상 효과들 또는 뭐 점유율들이 좀 크게 낮아진 그런 지표들이 일단 우려감이 좀 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한국의 좀 특수성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챗GPT가 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일단 해당되는 어떤 점유이탈 부분들은 좀 상당히 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검색 기업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대비해서는 뭐 그런 이익 훼손 부분들에 대한 타격은 다소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좀 주시해야 볼 포인트는 서치 플랫폼에 대한 약진 부분보다는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확장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1분기부터 좀 본격화된 멤버십 제도 이 부분에 관련된 유입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해서 최근에 이 컬리의 이 새벽 배송 제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유통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실적을 좀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증권사 전망치를 좀 보면 쿠팡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다소 좀 좁혀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에 대한 어떤 지분 수합 부분들의 가장 큰 관건은 이 교환 비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어떤 교환 비율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 가치가 3조에서 5조 정도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12조이기 때문에 일단 보도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 지위를 네이버로 좀 유지한다면 교환 비율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두나무 입장에서는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딜이 좀 성사가 좀 될 것인가라는 다소 좀 회의적인 좀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적정한 어떤 지분 교환 가치 이외에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추가적인 어떤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들이 좀 제시되면서 오늘 두나무 관련 종목들도 재차 좀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오늘 7%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재차 이어가고 있고 3거래일 동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외인의 어떤 매도세가 있고 상대적으로 기간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인다는 점. 이 부분이 미확정 공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나무와 지분 수합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던 일로 좀 된다면 일단 뭐 급락을 하거나 크게 좀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은 좀 남아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봤을 때 현재 지분의 교환 가치에 대한 어떤 산정 방식들이 현재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두나무의 어떤 인터뷰들을 좀 가시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네이버와에 대한 이 사업 성과, 사업 시너지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 국내 1위의 결제 시스템사와 국내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와에 대한 어떤 사업 시너지는 향후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도입들이 구체화되는 그런 구간에 오히려 점진적인 어떤 외형 가치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동사의 어떤 주가는 강한 좀 업사이드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 30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본업 쪽에서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산업이죠. 스테이블 코인 쪽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습니다. 목표가는 30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하나투자증권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특히나 좋은 흐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금요일 날 처음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제 두나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IPO를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IPO에 대해서 암초를 맞이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에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꼽아보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의 지분 5.9%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 가치 쪽으로 시장이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두 회사가 합치고 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는 부각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네이버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같이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결국 나스닥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이런 기업들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이미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지금 핀테크 관련된 기업, 지금 이 사업 모델 자체를 코인베이스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업 구조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어 하더라도 나스닥 쪽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미 비슷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두나무 지주들에게도 이쪽으로 시나리오가 좀 부각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증권주들 관련돼서도 시장 자체가 지난주 후반 쪽에는 많이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물론 이 기조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라던가 그리고 아직까지 대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시장이 우상향했을 때 지금 예탁금도 계속 최고조를 찍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땐 증권사들 이익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같이 좀 판단을 했을 때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면서 우선주는 아까 상한가를 갖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한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강하게 매물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저는 하나투자증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나무 관련된 호재성의 소식도 한 가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시장 요즘에 예탁금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증권사는 이 부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주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때 6월 달에 좀 고점 부근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대해서 좀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인 121선에 대한 지지가 가능한 가격 라인 좀 더 약간은 타이트하게 5,2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목표가는 7,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25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금융 쪽 모두 둘러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 보시죠. 저희가 둘러볼 다음 구역은요.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인바우ンド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전통적인 어떤 중국 소비주의 흐름들은 뭐 카지노, 호텔, 최근에 뭐 호텔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주가가 좀 단기간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화장품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보면 뭐 쿠쿠 같은 뭐 전기 압력밥솥 관련된 전통적인 어떤 중국인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한 기여 효과가 높은 품목의 어떤 수혜주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좀 가져갔었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선별적으로 보면 인바운드의 어떤 수요 유입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좀 체류 기간 안에서 단발적인 어떤 이 미용 시술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받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현재 중국에서 좀 다소 좀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이 상당히 좀 한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시술 거세와 확장세를 좀 고려해 보면 저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유념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도 사실 LNC 바이오였고요. 피부 미용 관련해서 꾸준히 밀고 계시는 변영인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피부 미용 그리고 어느 쪽 보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결국 소비와 관련돼서 글로벌 텍스 프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용, 의료, 성형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이 시행이 되면 또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진행할 건데 12월 31일까지 미용, 의료, 성형에 대한 환급이 좀 가능해지는데 내년에는 그게 폐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일정이 이번 올해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그 관광 시장에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소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글로벌 텍스 프리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거래일 정도 살짝 아쉽게 추세가 약간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일단 글로벌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판단하에 글로벌 텍스 프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 중국 소비주 쪽 안에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만약에 상승 탄력이 더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최고가는 7,800원 수준이긴 했지만 적어도 지난번 가격대를 좀 회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횡보 가격대였던 7,000원대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가 잘 유지되는 가격대인 21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시장에 밀렸을 때도 같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5,200원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께서는 앞서 스킨 부스터 쪽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오늘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파마 리서치를 좀 말씀드릴 텐데 9월 15일자를 좀 기점으로 하면 주가가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현재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은 일단 과열권에서에 대한 흐름들은 좀 이탈한 다소 아쉬운 정체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다는 부분.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발표됐던 12개 분기 연속 성장 기조가 이번 3분기와 4분기까지 확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출시 11년 차를 좀 맞이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제품이죠. 리쥬란에 대한 이 호조가 현재 수출이 아니라 국내 내수 시장에서에 대한 확장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최근에 이 경쟁 이 스킨 부스터 제품의 어떤 출시로 인해서 현재 과점 체제가 다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노이즈가 오히려 조정이 좀 빌미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배경으로 좀 이어졌는데 일단 개별적인 어떤 경쟁 약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캐파들이라든가 매출 기여 효과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이 파마 리서치의 스킨 부스터 제품과는 아직 매출액의 어떤 비교 지표가 좀 없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내 내수 시장을 좀 기반으로 한 여기도 해서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확장 기조들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술 건수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오히려 비자 면제조차 좀 맞물리면서 확장 기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였죠. 리쥬란이 유럽 인증을 좀 득했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전체 유럽 안에서에 대한 22개국에 관련된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유통 채널에 관련된 어떤 팔로 부분들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출항 실적들이 어떻게 좀 실적이 좀 산입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에 대한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리고 또는 중국 같은
빅마켓 시장들에 대한 어떤 공략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파마리서치의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은 저는 좀 지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리쥬란의 인기 정말 뜨겁고 해외에서도 이제 인기가 막 붐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9월 수급 기준을 보면 외인이 1,259억 원에 대한 순매수가 좀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 1,800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좀 유입이 매도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좀 기점으로 해서 오늘 좀 일부 수급에 대한 안도 심리가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 날 수급의 어떤 반등 효과들 오늘 1.2%대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인 어떤 추세선은 저는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단 3분기 실적 기간대 기대치가 유효하기 때문에 LNC 바이오에 관련된 어떤 경쟁 노이즈들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실적 발표를 좀 전후로 해서 한 64만 원이라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5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목표가 단기적으로 64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50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구역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둘러볼 세 번째 구역, 바로 국정자원 화재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도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두 분의 선택은요, 각각 NHN 그리고 지니언스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보안 관련 종목이죠. 지니언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화재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롯데카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통신사들의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이 사건도 해킹까지도 좀 시장에서는 뻗어나가면서 재료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킹과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런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NAC라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인증을 하면은 사용자를 식별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접속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이런 부분들을 되게 철저하게 했던 것들을 잘 좀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백신 패스 보유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이라던가 중동, 유럽, 아프리카 정말 많은 전 세계의 고객사를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고객사들을 통해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NAC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글로벌 5위권 안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4위에서 5위라고 봤을 때 회사에서는 2위까지 우리가 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세우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 1위 EDR 기술력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 EDR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사후 대응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NAC 기술을 또 사후 대응 쪽으로 봤을 때 EDR 기술로서의 이런 평가들로 봤을 때는 세 가지의 기술을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회사를 2005년에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연속 20년도 동안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을 만들어 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니언스라는 이 회사만 두고 보면 기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객사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탄탄하긴 하지만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고 시장에서의 부각도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못했지만 이번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을 필두로 해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올라갔고 그에 따른 거래량도 많이 폭발적으로 좀 들어온 걸 봐서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모멘텀 더욱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보안 쪽으로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지니언스라는 기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언스 무려 20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이 31,000원까지 고점이 좀 트라이가 됐는데 이날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대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있고 시장이 추석 이후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잘 연결되는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인 24,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어스 목표가는 짧게 3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4,100원 보면서 대응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NHN이고요.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네, 오늘 수급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 국정자원에 관련된 화제 이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전고체 그리고 배터리 열관리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일단 뭐 수혜 관점보다는 일단 이슈에 의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좀 봤을 때 국정 화제로 인한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서버의 어떤 복구라든가 데이터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사실상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2022년도죠. 카카오의 이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제와 좀 맞물렸을 때도 오늘 유사한 흐름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흐름과 동일하게 좀 움직여진 흐름들이 이번에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PG 결제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또 매출 포지션은 결제 시스템 부분이 한 51%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29.4%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NHN은 이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공공기관 부분들에 대한 클라우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 클라우드 기술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일단 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관련된 수주율이 작년 기준에서 한 58.8%를 좀 기록했는데 전체 한 17개 기업 중에서는 10개 정도에 대한 수주를 동사가 좀 따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뭐 국정자원 뭐 대구센터라든가 2023년도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운영 이런 노하우를 좀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수주 독점 가능성들은 오히려 확장 기조를 좀 더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소버린 AI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유의할 텐데 일단 GPU 구축 사업에 관련돼서 일단 최다 물량의 사업자로 좀 선정이 됐고 이 부분은 향후에 공공기관에 관련된 매출 기여가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내년도 1분기부터 민간 시장으로서에 대한 매출 기여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일단 결제 시스템보다 빠르게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 그래서 이제 외형의 어떤 성장 관점에서 올해보다는 좀 내년도가 좀 훨씬 더 기대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 지난 7월 29일이었죠. 36,200원대. 당시에는 뭐 소버린 AI 정책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여기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그룹사 안에서 전반적인 어떤 수급 동조로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특히나 상승은 뭐 네이버의 두나무 관련된 어떤 이 자회사 편입 관련된 이슈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은 국정화제에 관련돼서 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부분에 관련된 어떤 경쟁력 강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이 수혜 관점에서 오늘 주가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나.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는 사실 뭐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이중화 부분이라든가 신규 수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여 효과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HN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여부까지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가 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전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31,000원 정도를 좀 중기적인 목표가 저는 한 2개월 이내 좀 도달 가능한 목표가를 한 31,0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3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세 가지 구역 둘러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